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박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기본 간호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시작하는 멘트들은 거의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 기본 간호학 그러면 말 그대로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간호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본 간호학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 수행하는 간호 수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점차 국가고시에서도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진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실습할 때 병원에서 실습하는 기본 간호가 많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행위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 간호학과 관련되는 게 학교에서 인형 상대로 연습하는 거 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시험에 나오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본 간호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본 간호학은 여러 과목들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인 간호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모성 간호학, 그 다음에 아동 간호학, 또 간호관리학하고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하셔도 기본 간호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또 접근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국시의 기본 간호학 문제는 30문항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골고루 나오긴 하지만 그냥 그 중에서도 그냥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우리가 실습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바이탈이잖아요. 그래서 바이탈, 건강사정 부분이 조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빈도수가 높은 게 투약이요. 그쵸? 그래서 투약에서 주사 방법들, 경구 투약 방법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나오죠. 그 중에 빈도수가 높고, 또 활동과 운동 요구, 산소화, 그 다음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게 감염 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문제를 진행할 거고요. 이 과목 역시 7회 모의고사로 진행이 될 거고 12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계속 반복하는 말이겠지만 지금은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한 문제 하나하나에 틀린 거, 정답도 외워야 되지만 왜 틀렸는지 부분을 마킹하면서 저의 방향대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OX 문제는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바이탈 공부하면서 체온, 그러면 체온과 관련되는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모의고사 7회 해봐야 30문제 곱하기, 그쵸? 21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체온에서 문제도 10문제 이상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OX 문제로 그거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 과목 문제가 국시 문제를 보면 최근에 문항이 일단 길어져요. 문제가. 그죠? 그래서 환자 바이탈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함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온갖 환자를 만들어내요. 그쵸? 여러분들이 잘 어려운 부분까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까지. 근데 거기에 문제가 빠져 딱 문제 보면서 당황하면 아주 쉬운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핵심 부분을 찾아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테크닉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기본 간호학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모의고사 1회를 보겠습니다. 1회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간호과정이죠. 최근에 간호과정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호과정은 여러분들이 사례 연구에서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문제 정도로 간략하게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좋습니다. 자, 간호과정의 특징으로 옳은 거는 당연히 치료 중심은 아니죠. 간호과정이니까 간호중심인 거고 결과지향적인 게 아니라 목표지향적이죠. 간호 목표를 정해서 그걸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간호이기 때문에 목표지향적.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맞게 진단을 내리고 계획을 만들죠.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표지향적으로만 고치시면 되고요. 간호사 중심이 아닌 대상자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융통성은요?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문제 중심이고 우리가 실제 하는 행동, 행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4번이고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죠. 역동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윗물 보세요. 간호를 계획하고 제공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다. 과정은 맞는 거죠. 직관적이다. 직관적이란 말이 틀린 거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은 맞아요. 근데 직관적이라는 것 때문에 틀리고요. 간호사정의 사정, 진단, 중재, 평가가 독립적이지는 않죠. 서로 상호 연결고리를 갖고 있죠. X. 대상자 역시 수동적인 참여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죠. X. 간호 과정은 전인적으로 업무 중심적인 표준화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네,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아니에요. 자, 어디 함정에 빠졌을까? 자, 그렇죠. 자, 끄덕끄덕 한 거는 좋아요. 근데 틀린 거 지금은 좋아요. 어디에 빠졌나? 틀린 문장을 바로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숙제죠. 업무 중심, 일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뭘로 바꾸면 좋을까? 그렇죠. 대상자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환자 중심, 대상자 중심이죠. 그 다음에 대상자 중심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밑에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아까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맞죠? 2번입니다. 건강사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당뇨병에서 케톤산증이 나오게 되죠. 발생하는 호흡은 항상시험 나오는 시험 문제야. 자, 이건 우리 기본으로 가야 돼. 어떤 호흡이죠? 쿠스말 호흡이죠. 쿠스말 호흡은 어떤 과일 냄새가 나요. 그래서 당뇨를 갖고 계신 특히 케톤산증을 갖고 계신 당뇨 환자들이요. 특히 우리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식구들이 범죄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보는데 그 목격자가 그거였나 봐요. 맹인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맹인이 감각이 발달하잖아.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근데 이 쿠스마 호흡 하는데 과일 냄새가 나는 거를 인지를 해갖고 그 범인이 과일 냄새가 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형사반장인가 그 사람들이 뭘 추궁을 하냐면 당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갖고 범인을 잡는데 당뇨 환자를 막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정말 작가가 잘 썼다. 막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쿠스말이다. 그 다음에 체인스톡 호흡은 네, 바로 죽을 때 그렇게 나오네요. 죽을 때 맞죠? 임종 환자의 호흡이죠. 그쵸? 그래서 체인스톡 호흡은 임종시 환자가 나타나는 호흡이고 그 다음에 당뇨에서 케톤산증은 쿠스마 호흡. 이건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의 활력 증후에서 자, 운동선수는 빈맥이에요? 서맥이에요? 서맥이죠. 장기간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심장이 발달이 잘했어요. 심박출량이 많으면서 맥박이 조금 느려지는 서맥 증상을 보이는 거 운동선수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고 측정 시간이 짧으면서도 쉽게 심부체온을 반영하는 측정 부위는 자, 체온을 측정하는데 짧아요. 그 다음에 심부체온을 측정하는 거는 고막 측정 부위죠. 애거니까 틀린 거죠. 의식이 손상된 환자나 정신질환자는 구강 체온계를 쓰면 안 되죠. 씹을 가능성이 있죠. 맥박이 결손이 있어. 맥박이 차이가 나. 결손이라는 건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맥박을 측정해야 되겠지. 자, 어떤 맥박을 동시에 측정을 하죠? 요골 맥박과 심천 맥박을 측정을 하죠. 그래서 1, 2, 3, 4, 5가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5가지 다 놓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인물에 보면 OX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혈압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체온, 맥박, 호흡만 일단 정리를 해놨어요. 자, 광범위한 화상을 입은 환자한테 애가차온계를 쓴다, 안 쓴다? 왜 안 쓰죠? 애가체온계는 체온에 딱 밀착해야 되죠. 근데 광범위한 화상으로 있으면 피부가 일단 손상이 됐는데 거기다가 애가체온계를 꽂을 순 없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메스에
뭐 오땡땡 환자가 전신 화상을 입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닭가지항에 이 환자의 체온을 측정할 때는 애가 체온계를 측정한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틀린 문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 화상을 딱 집어넣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체온계를 깨물 가능성이 있는 영아나 소아에게는 구강 체온계를 사용한다. 안 되죠. 금기 대상자죠. X. 직장 내 문제나 직장 수술 환자인 경우에는 직장 체온? 안 되죠. 애가 측정 방법은 안전한 방법이지만 피부와의 밀착성은 떨어지게 되죠. 꽉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진다. 맞고요.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 하부죠. 맞고요. 정상적인 구강 체온은 37도. 7도. 그죠? 직장 체온은 구강 체온보다 0.5도가 높다. 맞아요. 정상적인 구강 체온은 37도이다. 7번 또 나왔죠? 근데 애가 체온은 구강 체온보다 0.5도가 낮아요. 맞아요. 그래서 9번 가요. 순서 어떻게 되죠? 이거 맞아요? 애가 체온이 제일 높아요? 그럼 얘 세 개를 순서대로 직장 체온, 구강 체온, 애가 체온 0.5도 37도를 기준으로 37도 오브가 직장 아까 구강이 37도 애가는 0.5도 낮으니까 36.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이 X. 그 다음에 8번 체온이 가장 낮을 때는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이어도 되고요. 새벽 4시에서 6시? 그때 이렇게 해도 돼요. 새벽이 가장 낮죠. 가장 높을 때는 오후 4시에서 6시.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맥박을 볼게요. 맥박이 빠르거나 느려서 불규칙한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맥. 부정맥의 정의를 물어본 거죠. 너무 빠르거나 느린 거. 맞고요. 부정맥 시 간호사는 심천 요본 맥박을 측정하는데 두 맥박의 차이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맥박 결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맥박이 어떤 상황일 때 빠르냐, 어떤 상황일 때 느리냐가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급성 통증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맥박수를 증가하는 거죠. 교감신경과 작용하는 거 맞고요. 맥박수 증가. X죠. 요골 맥박이 안 잡혀요. 그러면 족배 맥박으로 다시 측정해요. 그러면 어디 측정하죠? 요골 맥박을 잡았는데 잘 안 잡혀. 반대쪽 요골 맥박? 심청 맥박? 아니지. 성인, 이거는 아동간호학이 아니야, 지금. 성인. 아니죠. 경동맥이요. 그렇죠. 경동맥이 중심순환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골이 안 잡히면, 여기서 잡히면 가장 잘 만져져요. 그래갖고 쇼기라든가 심장 정지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맥박 측정 부위가 어디냐? 그러면 경동맥부터 확인하죠. 그쵸? 그래서 X. 자, 빈맥은 맥박수가 몇 회 이상? 우리 정상 맥박수는 몇 회? 60에서 100회. 그래서 빈맥은 100회 이상, 서맥은 60이야. 맞죠? 영어 어린이들의 심천맥박. 심천맥박은 애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천맥박을 재는데, 그쵸. 30초 동안 측정해서 곱하기 2 하는 거는 성인들이죠. 그것도 규칙적인 사람, 정상인 사람들. 그렇지만 애들은 1분간 측정해야 되죠. X. 디지털 리스 투여되는 맥박수를 맥박수, 디지털 리스? 그쵸. 강심제죠. 이런 거는 맥박을 떨어뜨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리스는, 그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디적신이잖아요. 디곡신. 그래서 뭐를 체크해야 돼? 서맥이 나타날 수 있었죠. 그쵸.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맥박수를 감소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서맥이 나타날 수 있어서 서맥을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트로핀하고 에피네피린은 맥박수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둘 다 틀린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요골 맥박은 가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다. 맞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맥박 잴 때 이렇게 재던가요? 이렇게? 아니지. 검지만 갖다 대고 되죠? 그래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검지만 하죠. 엄지에는 맥박이 띄고 있기 때문에 검지만 이용을 하셔야 되죠. 뒷문장 때문에 틀렸어요.